네,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부산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선거법상 관계자 외에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관계자가 아니신 분들은 자리에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도.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부산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지역위원장인 최지은 대변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재수, 최인호 의원, 그리고 김영춘, 강윤경, 김정량, 류영진, 박영미, 배재정, 윤준호, 이재강, 최지은, 최태경 지역위원장을 포함해서 박성현, 이태열, 정순계 직무대행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대한민국 대전환 부산 공약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 부산 방문에 이어서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정부의 해운 재건 의지가 담긴 웅장한 HMM 로테르담호의 첫 출항 현장을 함께 하면서 글로벌 해양 도시로서의 부산의 의미와 잠재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항만을 거점으로 하는 물류의 힘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힘입니다. 부산항과 경부선 철도를 따라 전국 방방곡곡을 오간 물류는 대한민국 경제의 혈액이었고 부산은 그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이었습니다. 이제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제2, 제3의 도시가 아니라 부산 그 자체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부산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부산에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품격 있는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완성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9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까지 개항하고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까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오는 3월 완료 예정인 사전 타당성 조사 이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본계획 수립에 곧장 착수하겠습니다. 건설과 운영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 가덕 신공항 공사를 적기에 신설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산 신항, 철도를 연계하는 물류 트라이포트를 구축해서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가덕도 일원에 공항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조성될 글로벌 물류단지 내에는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근거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의 여객 항공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울경 어디에서나
가덕도 신공항에 닿을 수 있는 GTX급 철도망을 구축하고 연결도로와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유치 성공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월 두바이 엑스포장에서 열린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30년 한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다시 만나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항해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하시면서 세계 박람회 유치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의 개최지가 결정되는 내년 11월까지 부산의 유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무총리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세계 박람회 조사단의 현장 방문이 있을 경우 제가 직접 영접에 나설 것입니다.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원의 통합 개발 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시베이 파크선 트램을 비롯해서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함으로써 전국 방방곡곡에서 손쉽게 박람회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산 시민의 수건인 미군 55 보급창 제8부두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부산을 해운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운업계 위기관리와 해운정보 중심의 지식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해운거래소 설립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해양 데이터 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부산을 해운 정보 산업의 선두주자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현대상승과 같은 해운 기업 본사를 부산에 대거 유치할 것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형 공유대학, 연합해양물류과정을 신설할 것입니다. 부산의 인재와 부산의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산 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부산 항만공사를 주축으로 한 글로벌 터미널 운영회사 설립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부산을 수소경제의 허브로 육성하고 부품산업의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울경 수소산업벨트를 구축해서 수소경제권을 실현하겠습니다. 동남권 수소 배관망 구축과 같은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신항의 해운 항만 컨테이너 물류를 위한 수소 생산과 공급 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통영, 울산의 가스 저장 시설과 부산 신항의 벙커링 기지를 연계한 LNG, 수소, 암모니아 에너지 메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합니다. 부산의 자동차, 선박 부품, 조선 기자재와 같은 전통 제조업이 미래차 부품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블록체인 특구를 활성화해서 부산을 핀테크, 디지털 자산 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핀테크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디지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의 발행 거래와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진흥원 설립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산시와 가상자산업계가 협업해서 가상화폐 공개, 증권형 토큰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산을 글로벌 문화, 예술, 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최근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OTT, 게임, 웹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K-팝에서부터 K-드라마까지 K-문화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영화제로서의 위상을 갖춘 부산 국제영화제에 대한 국가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해운대 센텀 영화의 전당 일원의 인프라를 정비해서 영화와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장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영화, 영상뿐 아니라 부산의 게임, 웹툰 산업 인프라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투자 배급사의 육성,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 구축, 게임 문화 콘텐츠 융합 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부울경의 영화, 영상 촬영지를 관광 상품화해서 특색 있는 관광 자원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의 동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부산권의 세계적인 전시 공간과 마이스 시설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 일원의 제1호 국가도시정원 지정과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울산, 양산, 김해를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의 재정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미 추진 중인 하남 하단 녹산선은 가덕 신공항을 비롯해서 진해 응동, 경남 도청까지 구간 연장을 적극 모색합니다. 부산 신항, 김해고속도로 간, 그리고 가덕대교 송정 IC 간 고가도로와 같은 광역도로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선, 경전선 이 두 철도선의 기점 그리고 종점이자 부산의 도심과 가덕도 신공항의 연결점이 되는 부전역을 부울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강화하고 주변 지역의 종합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동남권 도시 간 통합적인 생활권과 경제권이 형성되고 부산에서 전남 광주까지 이르는 국토 남북권 연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속에 숲길, 청년 창업 문화공간, 청년 기본주택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대한민국 철도의 대동맥입니다. 그러나 경부선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산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도심을 단절시켜 왔습니다. 이제 부산의 오랜 단절과 쇠퇴를 해소하겠습니다.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부산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도, 그중에서 구포역, 부산진역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합니다. 해당 구간의 철도 시설을 재배치할 것입니다. 기존 경부선 철도 구간에 시민과 청년이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부산의 미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기본주택, 청년 창업 문화공간, 그리고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서부산권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산 지역 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공공의료 시스템과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부산의료원에만 의지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명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이 적기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제 역할을 기다려온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부산의료원은 지역 내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지방 소멸의 위기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지나치게 집중된 결과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이었던 부산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균형 발전의 이정표가 되고 지방의 미래가 되고 유라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관문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산이 염원해온 가덕도 신공항 우리 민주당이 해냈습니다. 95% 이상의 공약 이행률을 자랑하는 저 이재명이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처럼 지킬 것입니다. 언제나 말뿐인 공약들, 반복되는 부산의 묵은 숙제들을 제가 하나씩 해결하겠습니다. 주권자의 대리인이 유능하면 실제로 내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남 시민, 경기도민들이 체감했던 것처럼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 모든 후보의 공약이 거의 동일하게 수렴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후보가 있을 수가 없고 공약에는 그리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제안한 좋은 공약 다 채택해서 국민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해져 간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판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가 과연 미래의 그 약속을 실천할지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처럼 여길지 헌신짝처럼 여길지는 과거의 그들 또는 그가 해온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번 대선 이후에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미래는 현재의 거울에 비춰본 그의 과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성남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3선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께, 시민들께, 도민들께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서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넘기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무슨 말은 못하나 선거 때 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하는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어준 국민의힘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시 맡길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산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누가 뭐라 해도 과거로 갈지 미래로 갈지 퇴행할지 전진할지 정쟁으로 다시 돌아갈지 경제 성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전쟁으로 나아갈지 평화로 나아갈지
분열과 증오의 세계로 갈지 통합의 시대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의 나 스스로를 위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합리적 판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의 성지이자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민주당 대통령을 배출한 이곳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담대한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장님들께서는 이미 나와주셨듯이 후보님 옆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마치신 부산공약 관련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자님 말씀하세요. 네, 저 프레시안의 부산본부 박호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부울경 방문하셔서 여러 공약들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역 현안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균형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추진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하나의 일관된 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다음 4기 민주정부가 취할 지방 관련 정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 그리고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지방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 이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쪽에 집중해서 선별해서 지원하는 이런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생겨났고 수도권 집중이라는 나쁜 결과를 빚었지만 한때는 그게 효율적 정책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가 됐습니다. 투자할 곳이 많아서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완전히 질적으로 전환을 한 것이죠.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에도 지금 고통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만 해도 연간 인구가 무려 15만에서 18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학교가 없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6.25 동란 이후의 풍경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해져서 출퇴근에 2시간이 걸리는 지옥 출근길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 유출로 소멸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 특정 지역에 집중 지원 투자하는 방식의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균형 발전 정책은 이제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 이런 조치가 아니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핵심 전략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부울경, 대구 경북권, 전남 광주권, 그리고 수도,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이 5개의 핵심 거점들을 초광역 단위로 묶어서 발전시키고, 그래서 5개의 수도와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아마 오후에 구체적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방이 균형 성장 발전하기 위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방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아주 단순합니다.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게 하고 지방에서도 아이를 낳아 기르고 문화생활이 가능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결국은 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대한 인프라 투자, 교육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기업 유치나 또 자체적인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 부지의 원가 공급이나 염가 공급 또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혜택, 기업 도시 건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기업, 또 지역사회 간의 혁신 교육 플랫폼 구축,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수원을 중심으로 한강 이남에 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거의 대부분을 경기 북부로 동부 지역으로 다 옮겼습니다. 결코 옮길 수 없는 두세 개를 남기고 대부분 다 옮겼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근무하는 분들 일부는 반발하지만 우리 이전을 당하는 남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크지 않다. 오히려 합리적인 정책으로 동의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관련 직원들의 반발을 제가 이렇게 나름 무마하기도 하고 또 설득하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면서 북부 지역, 동부 지역으로 다 옮겼는데 지지율이 별로 떨어지지 않더라. 라는 사실이 그걸 증명하죠.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규모는 작은 것들인데 숫자는 아주 많아서 신속하게 결단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믿고 빠르게 추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자도 대폭 늘리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는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후보님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셔서 중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일정이 11시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혹시, 미안합니다. 예, 네네. 짧은 답변, 예, 기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마지막으로 이것만 받고 나머지 질문은 이따가 추가로 받겠습니다. 저희 부울경 메가시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네.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보면 특별지방자치 의원은 규약에 따라 시도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규약에 따라서 의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광역단체장이 중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권한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지방선거를 하는 사람들인데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메가시티라는 그 더 큰 개념에서의 의회 활동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중임의 여부가 달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울경 내에서는 좀 그런 개념과 관념이 조금 없는 상태고요.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민 거버넌스가 무너진 상태라서 시민들 거버넌스의 그 이야기를 듣겠다는 창구를 아예 닫아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조금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부적인 집행 구조를 만드는 일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 광역자치단체들이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1차 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협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는 향후에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또 해외 사례들도 봐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부산 공약 관련 언론인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언론인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